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개념 없는 예비 시모와 남친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대초반 여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뜻일 텐데요. 가벼운 농담이라는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저와 우리 아빠를 후려치는 예비 시모와 남친의 삐뚤어진 인성에 깜짝 놀라 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땀에 젖어 고생하시던 아버지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저희 남매를 보살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몸을 쓰는 일을 주로 하셔서 그런지 그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항상 땀 냄새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 한 번 힘든 기색하지 않으셨고 저희 남매에게 늘 웃어주시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당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워낙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 결국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시고 누구나 꺼려하는 분야에 뛰어드셨는데 그건 바로 산업 폐기물 처리였죠. 워낙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처음에 아버지가 돈을 끌어모아 폐기물 처리하는 사무실을 차렸을 땐 주위에서 다들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며 괜히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 말이에요. 산업화가 고속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바쁘게 건물이나 공장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당연하게도 쓰레기나 폐기물이 급격히 늘게 된 겁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보통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시멘트나 페인트, 그리고 각종 화학물품들은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돈을 들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벌써 20년 넘게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워낙 성실함이 장점인 분인지라 현재는 일반 회사들뿐만 아니라 주요 관공서들과도 장기 계약을 맺으실 정도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요즘은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것 같더군요. 일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부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살고 있어요. 판교 쪽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취미 생활이 아예 없거든요. 기껏해야 집에서 쉬는 날 영화 한 편 보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밀린 업무를 집에서 하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별종이라고 놀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연애나 결혼에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다 처녀 귀신 되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 번만 만나봐. 라면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몇 번 거절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끈질긴 선배 때문에 억지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헤어진 그놈을 만나게 된 거죠. 혼자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남편은 호감형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다 말도 잘하고 상당히 유쾌한 느낌의 남자였어요. 특히나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농담 한마디를 던지는데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노하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착각을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장난치고 농담 따먹기에 재능이 있었을 뿐 진지한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좋은 것만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만 지내던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구경시켜주는 그 사람과 있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이렇다 할 사민하기 없던 제게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매일매일이 재미있고 행복할 거라는 요즘 10대들도 안 하는 꿈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는지 후회밖에 안 되네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레 예비 씨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몇 년 전에 황혼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딱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친이 먼저 이야기해주지도 않아서 알 수가 없네요. 게다가 남친에게는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처음에 자기 집은 자가라고 했다가 제가 막상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하니 그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은 전세라고요. 솔직히 전세가 뭐 어때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무도 태연하게 자기 집은 자가라고 하면서 저보고 너희 집도 자가야? 라고 물어보던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남친은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시다는 것도요. 제가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주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며 느낀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안 이야기는 최대한 삼가는 게 좋다는 거였어요. 시시콜콜 집안 내 부사정을 알려봐야 좋을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사업하신다고만 알려주고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남친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최소한 집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결혼해도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 상황이니 많이는 안 드려도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런데 태연스럽게 거짓말했다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따졌더니 그때는 자기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둘러대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다.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지한 걸 워낙 싫어하는 타입이라고요. 그나마 그때는 웃음기 싹 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기다 이미 찾아뵙기로 약속까지 해놨는데 안 갈 명분도 없어서 결국 예비시모를 만났어요.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분 같았죠.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뛰어나오셔서는 반겨주시며 잘 왔다 환영을 해주시는 예비시모는 참 밝은 분 같았어요. 매사 긍정적인 남친의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호구 조사를 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길래 연세나 살고 계신 곳부터 현재 하고 계신 일 등등 이야기를 드렸더니 갑자기 제 말을 끊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바깥 사돈이 쓰레기 청소부라는 거니? 아유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그런 일을 하시냐? 라고 하는데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산업 폐기물이고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지라는 생각에 예비시모를 바라본 순간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비시모는 한껏 걱정되는 목소리로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방사능 뭐 이런 거에 오염되면 큰일 난다던데 그냥 쓰레기 치우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뭐 이러시면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한참을 남친과 제가 알아듣게 이해시키느라 혼났네요. 그렇게 해프닝 정도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밥 다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애비시모가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또 혼자 웃으시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니네 집은 수도세 많이 나오겠다야. 아버지 샤워 자주 하시려면 말이야. 어머 농담이야 농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더군요. 전 곧바로 정색하며 지금 하실 농담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농담이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던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시냐고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서 쓰레기 냄새 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냐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버렸죠. 예비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말하시며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친이 중간에 끼어들어 예비시모한테 지금 농담은 너무 심하셨다고 제게 사과를 요구했고 마지못해 하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했다고 하긴 했네요. 근데 표정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사과를 받긴 받았으니 더 따지기도 애매한 데다 남친이 적절하게 나서줘서 대충 넘어가긴 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 성격 좋고 밝다고 느꼈던 제 첫인상이 완전히 틀렸구나 싶었죠. 그렇다고 파혼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함께 살 사람은 남친이잖아요. 오히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상견례장에서 그 두 모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딱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사실 남친이나 저나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양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야 뭐 아무 문제 없었죠. 도와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저 결혼하게 되면 집을 해주시겠다고 누차 말씀해 오셨거든요. 하지만 남친 쪽이 문제였어요. 예비 시모와 남친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혼할 때 재산 분할받은 돈이 제법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큰 지원은 기대할 수가 없었죠. 기껏해야 2천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남친이 모아놓은 돈 4천이었으니 6천만 원이 남친이 쓸 수 있는 최대 비용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 시모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은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친이 좋았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을 해가고 남친이 가진 돈으로는 혼수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면 딱 맞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와의 만남 이후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섣불리 결혼을 확신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일부러 아버지가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미뤄두고 상견례를 했어요. 한 번 더 예비 시모와 남친이 하는 걸 보고 결정해도 안 늦겠다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다 싶네요. 만약에 제가 집회 가는 걸 알렸다면 그 두 모자의 본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상견례 초반은 별 이상 없이 분위기 좋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즐거워 보이셨고 나름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인 오빠 역시 남친이 마음에 드는 듯 연신말을 걸고 자주 웃기까지 했으니까요. 남친이 미리 주의를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는 쓸데없는 농담도 안 하고 말을 가려서 하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남친 역시 특유의 입담으로 자칫 어색할 수 있는 상견례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지만 제게는 그 자리가 남친과 예비 시모의 마지막 테스트 같은 느낌의 자리였거든요. 첫 만남에서 너무 실망을 했던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결혼해도 무방하겠다. 최소한에서는 지킬 줄 아는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그때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가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오래된 하수구 냄새 같았는데 저희 모두 두리번거리며 코를 막고 인상을 쓰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저희가 상견례를 하던 식당 아래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의 모든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소란스러워지던 그때 예비 시모가 한마디 하는 순간 저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하필 그 타이밍에 왜 그런 농담을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며 이건 절호의 찬스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사돈어른 전문 분야 아니시냐. 당장 출동하셔서 해결해주면 혹시 공짜로 음식 줄지도 모를 텐데. 한번 가서 솜씨 발휘해보시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버지의 인상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구겨지는 건 처음 봤네요. 제가 뭐라고 따지려고 할 때 식당 종업원이 와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식사값은 배상을 해드릴 테니 연락처 적어두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일단 나와서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자리에 앉았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다들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좀 전에 했던 예비시모의 농담 같지도 않은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오빠 역시 화가 잔뜩 나 보였고요. 전 예비시모에게 저희 결혼하면 아버지가 집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신혼집 마련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고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에 예비시모는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집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돈 많은 사돈네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던 그때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남자 쪽에서 준비한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하셔야겠다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혼수만큼은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이 나서더라고요. 집을 해오는 건 고마운데 당장 추가로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길래 대출이라도 받아. 아니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정 안 되면 어머님 전세보증금 빼서 보태던가. 라고 비아냥댔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버럭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자기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길래 전 최대한 해맑게 웃어줬어요. 그리곤 농담이야 농담.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님? 이라고 예비시모를 바라보며 받았던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뜬금없이 집 이야기를 꺼내는 저를 이상하게만 바라보던 부모님과 오빠도 그제서야 제 의도를 파악했는지 표정이 한결 풀리더군요. 근데 예비시모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상대방 기분이 나쁘다면 이미 농담이 아니라고요.
저는 또 여유 있게 받아쳤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아까 식당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하신 농담 때문에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어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한 모욕만큼은 갚아주고 싶어서 일부러 집 이야기도 꺼낸 거였죠.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후회나 실컷하라고 말이엔요. 근데 예비시모는 자기가 한 농담이랑 제가 한 농담이란 경우가 다르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저보고 속이 좁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못 넘어간답니다. 근데 옆에서 남친이라는 놈도 자기 엄마 편을 들며 또 그놈의 과민 반응 운운하더라고요. 정말 답도 없는 인간들이지 않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속이 좁아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비시모의 선 넘는 농담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거기서 자식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전 똑같이 할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주워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인성이 쓰레기인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멀리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그날로 파혼했습니다. 한동안 남친놈이 얼마나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는지 몰랐네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저한테 꼭 사과를 받아야겠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 타령을 하는지 아마 평생 가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 겁니다. 물론 저희 오빠한테 전화로 실컷 욕 얻어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잠잠한 걸 보니 드디어 나가떨어진 모양이에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하나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게 된 사이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단지 며느리의 부모니까 시작부터 아래로 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번지수 잘못 짚은 거죠. 평생 혼자 살면 살았지 그딴 집에 시집갈 만큼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저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똑부러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